사실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지난번 그러니까 김기현 당대표가 전당대회 당대표로 선출될 때도 많은 사실은 상처를 당해 남겼어요. 그 이전에 이준석 대표를 축출한 과정도 그랬고 또 전당대회에서 굉장히 이 뒤처져 있는 후보를 대통령실이 끌어올려가지고 다른 후보들 다 사퇴시키거나 눌러서 주저앉혀가지고 당대표를 만드는 과정에서 당정 관계에 대한 큰 논란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총선 대패를 하고도 여전히 대통령실도 여당도 어떤 성찰도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게 과연 선거에서 진 당의 전당대회인지 더 나아가서는 여당의 전당대회인지 정말 이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만 이번의 모습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의 비대위원장과 대통령 부인 간에 오간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받은 문자가 이렇게 공개되는 것도 6개월 지나가지고 그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걸 둘러싸고 지금 이루어지는 공방의 수준을 보면 이건 뭐 거의 저혈함의 극단이 아닌가 싶고요. 국민들이 참 굉장히 한심할 것 같아요. 심지어는 저는 국민의힘 당원들도 조금 이제 국민의힘을 걱정하는 그리고 뭔가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정당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는 당원들이 보기에도 한심한 그런 공방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지금 전당대회 후보로 나와 있는 분들이 과연 이 당을 대표해서 이 지난 총선에서 무너진 보수를 재건하고 뭔가 수권 능력을 회복할 만한 그런 자격이나 역량이 있는 후보들인가 마저도 저는 의심스러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대통령실도 또다시 이렇게 전당대회에 대통령실의 이름이 회자되고 영부인의 이름이 회자되고 윤심이 회자되는 이런 상황을 자처하고 있다는 면에서 저는 윤 대통령도 여전히 당정 관계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총선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문자를 누가 공개했고 당시 상황에서 그거를 읽고 씹었다는 이른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행위가 괘씸하니 괘씸하지 않느니 정무적으로 미숙한 판단이었느니 판단이 아니니를 떠나서 그걸 다 떠나서 지금 전당대회 진행 모습은 정말 최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교수님. 예. 지금 댓글 중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흥행으로 시작됐다가 불행으로 끝나겠다 이런 글을 올려주신 분이 있습니다. 예. 뭐 불행은 불행인데 흥행적인 요소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문자 메시지 원래 막장극이 좀 흥행이 됩니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네. 안 그래도 우리나라의 이 정치를 둘러싸고 평론가들이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네. 우리보다 훨씬 큰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우리처럼 각 방송에서 우리 광주 방송도 뭐 일주일에 평론가를 수십 명을 동원시켜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 사실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많이 일어나야 평론가들도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장이 생기는데 확실하게 이런 걸 마련해줬다. 예, 제가 약간 역설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박원석 의원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정치가 이렇게 가서 되겠느냐. 정말 저질 정치 하향 평준화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가 가치 비전 없이 뭐 익십이냐 누가 흘렸나로 지금 막장을 가고 있는데 한심하게 이를 데 없다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왜 익십을 했을까라는 아무리 영부인이 대통령 부인이 애매모호한 경로, 사적인 경로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전해왔을 때 불쾌하더라도 이걸 책임 있게 논의를 해서 대책을 세웠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용산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안 그래도 뭐 대통령을 좌지우지한다 이런 한간의 얘기가 있는데 이런 중대한 얘기를 남편인 대통령한테 집에서 솔직담백하게 내가 좀 사과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하면 대통령이 판단을 해서 참모들과 논의를 거쳐서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좋았을 텐데 이게 김건희 여사가 다이렉트로 간 것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뭐 교부는 뭐 평소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 걸로 생각을 했는지 쉽게 생각한 거죠. 결국은 이렇게 5번이나 보냈다는 것은 한 비대위원장을 압박하는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 다음에는 이제 누가 흘렸냐라는 이거 코미디입니다. 제가 기자 생활 20여 년에 평론가 생활 10여 년을 한 경우인데
정말 이런 사례는 처음 봅니다. 이 대통령 부인의 사적인 또 어떻게 보면 공직일 수도 있지만 이런 문자 메시지가 공개가 됐는데 결국은 누가 이제 또 명을 받들어서 흘렸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얼마나 참 그 유치하고 그 인위적인 조잡스러운 행위인가라는 걸 알 수가 이거 지금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뭐 수정본이 나왔다. 뭐 수정본이 뭔가 해서 봤더니 어느 방송사에서 또 뭐 5차례를 코테이션을 붙여서 했는데 이거 전문도 아니에요. 근데 전문 공개라고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정도로 지금 그 용산이 잘못된 방향의 어떤 메시지를 당해주고 있다. 이러면 저는 근본적으로는 이번에 한번 바뀌어야 될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이 문자 익십 사건을 보면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의문을 갖는 것 같습니다. 영부인 가방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사과할 의향이 있었다면 굳이 뭐 한 위원장의 어떤 카톡 답변을 받거나 아니면 통화를 통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문제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장현주 위원장? 그렇죠. 이제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는 거고, 그리고 한동훈 후보 측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본인이 답변을 하지 않은 거, 뭐 문자 무시 논란에 대해서 공사구별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가 당시에 사과할지 말지의 여부가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의 허락을 구할 일이냐라는 것이 이제 본질적인 문제다라는 거죠. 사실 정말 진정성 있게 뭐 국민들께 사과할 마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뭐 비대위원장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고 대통령실 차원에서 결정해서 사과를 했으면 될 문제인데 이거를 마치 문자를 보냈는데 무시를 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때문에 사과를 못한 것처럼 된다라고 한다면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물론 그 부분도 일견 납득은 되는데 근데 지금 보도를 통해 나오는 걸 보면 문자가 한 번이 아니었다라고 하거든요. 그 1월 달에만 5번의 문자가 이제 김건희 여사가 보냈는데 그 문자를 모두 다 무시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 지지하시는 당원들 입장에서는 한동훈 후보의 이제 정무적인 감각에 대해서는 좀 의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공가사 구별해야 되고 뭐 사과 여부야 여사가 정하는 게 맞겠죠. 대통령이 정하는 게 맞겠죠. 그렇지만 그 당시 1월 달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돌아가 보면 그 당시에 이른바 이제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굉장히 크게 불거지던 때였고 사과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크게 정말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그러면 뭐 사과할 의사가 그 문자에서 뭐 진정성이 있었던 없었던 이 문자를 계기로 해서 사과를 또 어떻게 보면 끄집어내야 되고 사과를 이끌어내야 되는 것도 비대위원장이 저는 정무적인 감각 그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문자를 5번이나 뭐 내용은 조금씩 달랐다고는 하지만 그 5번의 문자를 모두 무시하는 것은 사실상 1월 달로 돌아가 보면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정무적으로는 판단 미스는 분명한 것 같아요. 네, 댓글에도 이런 내용이 올라옵니다. 비대위원장이니 당연히 의논했어야지 왜 뭉갰을까라는 글이 있고요. 명품백 때문에 총선표 다 날아갈 때 여당 대표가 대책 논의하는 건 실책 맞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여당 대표와 의논하는 게 이해 못할 상황도 아니지 그 전에 300여 통 문자 서로 주고받는 사이 아니었냐 이런 의견이 있고요. 그래서 요 부분과 함께 결국은 지금 이게 논란되는 과정에서 보면 이번 사건으로 윤 대통령과 한 후보의 관계가 사실상 완전히 파탄나는 걸로 가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전당대회 이후를 또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그때 얼마 전에 어떤 여론조사가 되게 흥미로운 조사가 있었어요. 좀 약간 좀 사람들이 비판하기도 했는데 윤심이 누구에게 가장 실려 있을 것 같냐라고 묻는 여론조사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의외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여전히 한동훈 후보가 윤심을 가장 많이 받는 후보로 응답을 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그 국민의힘 당원이랑 지지층들은요. 애써 외면했던 것 같아요. 윤한 갈등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20년 지기고 한솥밥 먹어왔고 그동안 오랫동안 동고동락했기 때문에 조금의 어떤 미세한 어떤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그래도 한동훈은 윤석열을 지키겠지 라고 하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고 그래서 어대한이 잘 안 깨졌던 건데 이번 사건으로 한동훈 장관은 확실한 반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원들이 동공지진이 막 오고 있어요. 이런 건 상당히 큰 타격이 있을 거라고 보고 이 문자 메시지를 전반적으로 보면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추측입니다. 추측인데 김건희 여사는 사과를 할 의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대통령과 용산에서 오히려 부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위원장에게 직접 연락을 했던 게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공과사를 구분한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잖아요. 우리 옛날에 뭐 여기 계신 선배님들 너무 잘 아시지만 옛날에 뭐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얼마나 사적으로 많이 물밑 협상하고 교류하고 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참 약간 아름다운 낭만의 시절로 기억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에 이 문자 메시지를 받았을 때 딱 용산 찾아가서 관저에 가서 대통령 부부랑 밥 한 끼 먹으면서 작전회의해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했으면 얼마나 멋있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댓글 또 한동훈 후보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댓글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와서 이걸 꺼낸 것 자체가 놀랍다. 한동훈 죽이겠다는 친윤 간신배들 아닌가 이런 의견이고요. 당시에 친윤들은 기를 쓰고 사과하면 안 된다고 온갖 방송에 나와서 얘기했었는데 또 김건희는 사과하려고 했는데 한동훈이 막았다는 주장을 알리고 싶은 거네. 자, 한동훈이 자기 남편 같다고 생각했나 보다. 답장 안 한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의견도 있고요. 사과할까요? 5번 물어보면 그게 사과의 진정성이 있는 건가? 이런 의견이 있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 큰일입니다. 국힘 전체에 이제 밀리는 파도 같은 건데 결국 국민의힘의 자충수다. 영부인이 이 정도면 국정농단 아닌가? 물음표. 그래서 지금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영부인이 여당 대표에게 직접 연락한 거가 이제 문제다 이렇게 하면서 무수한 문자가 갔다고 하는데 인사, 공천, 당무, 전당대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나아가서 장관들께도 김 여사와의 무수한 통화 문자설이 분분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건 뭐 설이기 때문에 네. 그걸 제가 확대할 생각은 없고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면 문제겠죠. 그건 뭐 아직 증명된 게 아니니까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김건희 여사 사이에는 과거 검찰 재직 중일 때 뭐 카톡을 상당히 많이 주고받았다는 게 알려졌잖아요. 뭐 그걸 부인하지 않고 있고 그런 어떤 관계 연장선에서 보면 뭐 그런 문자나 혹은 텔레그램을 보내올 수는 있지요. 그러나 당시하고 이제 지위나 신분이 달라졌어요. 두 사람 다. 한 사람은 여당의 사실상 대표고 한 분은 영부인인데 그런 관계에서 그런 지위에서 이제 보낸 어떤 텔레그램이나 문자는 사적인 것만으로 치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굉장히 예민한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예민한 시기였고 그 문제로 인해서 여당이 여러 가지 이제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그런 문자를 받았다면 그에 대한 본인의 판단은 있겠지만 왜 이를테면 비대위원들이나 이렇게 당내에 공식적인 그 장을 통해서 그에 대해서 정무적인 의견을 구하거나 공유하거나 판단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당내의 공식적인 판단을 구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저는 뭐 익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게 지극히 개인적인 어떤 판단이 아닌 그런 공식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거는 뭐 답변을 하지 않고 오히려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서 대통령실에 의견을 주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을 거쳤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근데 그런 건 없이 당시에 본인은 어쨌든 공적 통로를 통해서 사과의 필요성을 얘기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영부인이 사과하고 싶어 하는데 당내 윤핵관들이나 대통령실이 미지근하다면 오히려 거꾸로 이런 문자를 내가 받았는데 그러면 당사자인 대통령 부인이 사과 의향이 있는데 우리가 다시 재검토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접근하는 게 상식적이고 순리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무적으로 그 뭐랄까요 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경험이 없고 미숙해서 이제 그런 선택을 했던 것인지 그러면 지금이라도 저는 사과를 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고 그게 아닌 다른 이유가 개입되어 있는 건지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측에서는 그게 진짜 사과 의향이 아니었다. 근데 그조차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개인의 판단일 뿐이거든요. 당시에. 때문에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처신이나 선택도 지금 본인의 해명을 들어보면 잘 납득은 안 돼요. 여러 가지로 좀 이게 뒤늦게 이런 식으로 공개돼가지고 공방이 오가는 것도 제가 보기엔 이상한 일이지만 당시 상황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걸 읽고 그냥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잘 이해되는 설명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누구 의원에게 보낸 체리따봉 문자가 공개돼서 네. 당이 지금 분란에 빠졌던 게 얼핏 지금 스쳐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중차대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누가 왜 이 시점에 이 문자를 공개했느냐,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하고 친한 모 의원이 이제 언론에 흘렸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한동훈 후보와 가까운 진중권 교수는 내밀한 문자가 공개된 것은 김건희 여사 뜻이라고 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진중권 교수를 좀 직접을 했습니다. 문제의 문자 원문 다 봤냐? 그럼 누구 폰에 있는 거 봤냐? 그러면 이거는 한동훈 후보가 흘렸다는 얘기처럼 또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뭐 상식적으로는 이번 그 사건의 어떻게 피해자라고 하면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쪽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당사자 양자 간의 은밀한 메시지가 공개가 이제 한쪽에서 됐는데, 그건 저는 누가 뭐래도 김건희 여사 쪽에서 흘렸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것도 본인이 여러 가지 생각을 정리를 해가지고 사과를 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건데, 이거를 이제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말하자면 무시를 한 거 아닙니까? 그 영부인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굉장히 상한 상태에서 이걸 이제 보존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 한 위원장이 반윤의 그 기수로서 제일 유력하다, 위기를 느끼다 보니까 이렇게 흘린 것 같은데, 이거 뭐 어떻게 보면 쉽게 드러납니다. 누가 시켜서 누가 심부름을 했고 이런 것 쉽게 드러나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그 이번 사건을 통해서 또 우리 국민들한테 노출이 됐다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한간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 정권을 공동 창업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만큼 여러 그동안의 사건에서 많이 났지 않습니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내각 장관들하고도 통화를 하고 있다. 그다음에 뭐 댓글팀도 있다더라.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나라의 국사 또는 정무의 대통령 부인이 자꾸 이렇게 그 개입 또는 연루가 돼 있다는 모습이 이게 좋지 않은 거죠. 우리가 그 영부인 중에서 가장 정치 감각이 뛰어났던 그 영부인이 이희호 여사였습니다. 이희호 여사가 이런 일로 드러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용산 김건희 여사 쪽에서는 앞으로 이제 3년을 더 해야 되니까 더 잘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저는 더욱 더 신중할 필요가 있고요. 부속실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빨리 이 김건희 여사 쪽을 이 관리를 할 수 있는 이 부속실 만들어야 되고, 대통령도 이 부인의 문제가 본인의 문제 아닙니까? 잘 관리해서 대통령 부인이 이런 얘기 낼 수 있죠. 그렇다면은 참모들하고 잘 상의를 해가지고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는 모습의 메시지를 내놓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제 쓴소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자, 메시지 유출은 당연히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가 맞을 것 같다, 그런 의견이 있고요. 김규환 기자를 조사하면 나오겠죠. 제발 그들에게 속지 말자. 약속 대련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약속 대련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기 부인 문자에 답을 안 했다고 윤 대통령 경로했다. 친윤 의원에게 윤 대통령이 보냈다는 말도 떠돌던데요. 이런 의견도 있고요.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더니 온갖 군데 시끄럽게 벌집 쑤셔놓고 조용한 날이 없다. 용산기획 대통령이 2명인 나라, 이런 댓글도 주셨습니다. 자, 근데 두 분께는 제가 그 한동훈 캠프의 대변인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한번 물어봤어요. 지금 이제 문자 파동도 있고 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결선 투표 거치지 않고 갈 확률을 반반으로 본다. 50대 50으로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찐 보수층에서 상당히 흔들린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여기에 좀 어떻게 영향 줄까요? 먼저 윤진대. 일단 저는 뭐 이번 전대판에서 당협들 방문하는 이런 분위기를 살펴보면 확실히 아까도 제가 동공지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당원들의 한동훈 장관에 대한 불안론이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뭐 누가 흘렸냐, 뭐 누가 잘못이냐, 전대 개입이냐 떠나서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는 갈라섰다라는 요 하나가 주는 임팩트가 상당히 크고, 그러니까 반윤. 예, 그렇다면은 한동훈 후보를 사랑하고 아끼는 지지자라 하더라도 한동훈 당대표가 되면은 당이 분란만 있겠구나, 바람잘 날이 없겠구나, 그런 불안감이 있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투표를 안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예. 그러면 상대적으로는 뭐 원희룡 후보나 나경원 후보 지지층이 더 올라가는 거니까요. 이건 다 상대 평가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그런데 한동훈 후보에게 아주 한 줄기 희망이 바로 이 어제 있었던 연판장, 약간 짭퉁 연판장 사태가 정말 신의 한 수가 된 거예요. 원래는 그거 아니었으면 한동훈 후보가 진짜 공주에 몰렸을 텐데, 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다소 어리석은 분의 기획으로 인해 한동훈 후보가 연판장 되치기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줬고, 그래서 이게 다시 구태와 혁신의 대결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의 트로이 목마가 있는 거예요. 지금 신윤에 그분이 이 연판장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기획했다가 역공의 빌미를 확실하게 준 거죠. 저는 그래서 분위기가 또 달라졌다. 예. 네, 우리 장현주 변호사는 어떻게 봐요? 저는 일단은 결선에 갈 가능성은 한껏 높아진 것 높아졌다. 같다라는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영향을 주고 있다. 예,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 들고요. 뭐 맞아, 윤 대표님도 말씀 주셨지만 사실 지금 전통적인 보수 지지자분들 또 당원분들께서 생각하실 때는 집권 여당의 당 대표인데 지금 임기가 3년 가까이 남은 대통령과 갈등과 반목이 있다. 이것만큼 불안한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당 대표가 돼가지고 이제 뭐 최혜병 특검하자 그러고 그러면 어떡하지? 이렇게 대통령실 흔들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당연히 당원들로서는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런 불안함이 한동훈 후보에 대한 지지율로 당연히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것에서 한 단계 더 넘어가서 본질적으로 전당대회 자체가 목표가 아니잖아요. 전당대회 끝나고 다 끝입니까? 그게 아니라 전당대회 이후에 그러면 보수 집권당을 어떻게 지금 재건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되는데, 저는 전당대회 이후가 정말 큰 문제가 날 것 같다. 전당대회 이후에 이 과열을 넘어서서 분열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이 당 분위기를 과연 화합으로 이끌 수 있을까? 저는 이게 참 의문이 들고요. 지금 김건희 여사의 문자까지 지금 나온 마당에 사실상 단합은 어려울 것 같다. 누가 되든지 분열은 지금 뭐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댓글 중에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서로 그 편을 갈라서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지금 서로가 서로의 팬카페와 이런 거 막 캡처해가지고요, 막 폭로하고 있고. 실제로요? 예, 그래서 뭐 위드우니에 올라온 이 비방성 글을 막 반대편에서 캡처해서 당 윤리위에 올리고 지금 뭐 거의 내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흙탕 싸움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이름 석자가 거론되는 순간 정치적으로 휘발성이 굉장히 강하고 리스크가 커요. 근데 그걸 감수하더라도 어쨌든 한동훈을 막아야 되겠다. 이 어떤 의지가 작용한 거죠. 그게 뭐 용산의 의지인지 아니면 용산을 둘러싸고 있는 이른바 윤핵관들 친윤의 의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약간의 자기 파괴적인 그런 상황으로까지 지금 치닫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이제 장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전당대회 후유증이 단지 후유증 수준이 아니고 거의 당이 두 쪽 나는 수준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윤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보여줬던 스타일은 특히 당정 관계에 있어서 뭐 그 어떤 뭐 암시적이거나 이런 게 없어요. 굉장히 명시적인 시그널을 줬고 당을 장악했는데 여전히 윤 대통령 그런 스타일이 변하지 않으면 저는 진짜 분열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자, 댓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대통령이 격노할 게 아니라 국민이 격노할 지경이다. 이런 글이 있고요. 이 당이나 저 당이나 사당화돼서 걱정이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